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약 7개월을 넘겨야 하고 실직 후 1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였다는 사실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3가지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수급 자격 제한이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게 바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유인데요. 13가지 중에서 우선은 가장 많이 하는 2가지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걸 것 같아요. 이 해당 사유로 인해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알아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무조건 3시간이면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사업장이 이전을 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 자체가 이전을 해서 기존에 있던 집에서 왕복 시간이 3시간이다 라고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지도 있죠. 네이버 길찾기로 해서 버스,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왕복이니까 편도로 1시간 반이겠죠. 1시간 반 이상이 걸린다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장의 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장은 이전하지 않았지만 전근을 가는 거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게 될 경우, 만약에 1시간 반, 편도 1시간 반이다, 왕복 3시간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 할 친족들 간의 동거를 위한 기소 이전인데요. 거소 이전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혼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1인 가구인데 그냥 혼자 이제 뭐 이사 가서 뭐 이제 멀어졌어요, 실업급여 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결혼이나 이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같이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데 뭐 왜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 보통 이 3가지 조건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들었던 것처럼 네이버 길찾기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조건 중에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제 또 해당이 되는 건데, 보시죠. 임금체불 있는 경우, 말 그대로 2달 이상 밀렸다, 급여가 밀렸다 하면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가능하고요.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가능하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리 왕복 3시간 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11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입증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이거는 직접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힘들 것 같지만 일단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이제 직장인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데, 이것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임금체불이라던가 그 왕복 3시간, 그걸로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은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또 이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사업이 양도 인수 합병이 됐거나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이 됐거나 뭐 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축소도 가능하고요. 뭐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으로 따라서 직업 형태가 변경이 됐거나 뭐 경영 악화, 뭐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한데, 이것도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제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부모나 동거, 친족,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이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이제 회사 빠지고 이제 간호를 해야 되는데 기업 특성상 이제 30일 한 달 이렇게 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있어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이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뭐 신체적으로 이제 질병이 생겼거나 체력이 안 되거나 해서 일을 못할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 출산,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아니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직한다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의 이제 사업 내용의 법령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뭐 계약 만료는 당연히 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꼭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3가지라도 된다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면은 한번 알아보시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